그래서 여기서 일단 말하는 이산은 그 이산 가족일 때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산 가족이 따로따로 떨어지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낮게의 라는 뜻이겠지. 그러니까 각각의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면 되겠지. 그래서 이산과 반대되는 말이 있거든요. 반대되는 말. 얘랑 지금 반대말. 반대말은 연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연속은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이 1시고 2시면 1시부터 2시까지 시간이 흐르는 거는 이게 떨어진 게 아니잖아. 이게 다 그냥 1시부터 2시까지 다 이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게 연속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용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일단 간단한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 나온 횟수를 x라고 할게겠지. 그러면 내가 지금 2번 던지니까 이 x가 모두 뒷면이 나온다면 앞면 나온 거는 0번이 됩니다. 맞아? 그 다음에 앞면 한 번, 뒷면 한 번 나오면 뭐야? 앞면 나온 횟수라고 했으니까 1 되겠지. 맞아? 그 다음에 이제 2번 던지니까 앞면 2번 다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이렇게 0, 1, 2로 나오게 된다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얘를 이제 한번 적어볼게요. 얘들아 봐봐. 얘들아 표본 공간이 뭐였냐면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물들 다 모아놓은 전체 집합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동전을 2번 던지니까 나올 수 있는 결과가 뭐가 있냐면 앞면 2번, 앞, 뒤, 뒤, 앞, 뒤, 뒤 이렇게 된다고. 맞아? 그래서 이게 시행의 결과를 다 모아놨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냐면 표본 공간 S가 되면 되겠지. 됐습니까? 표본 공간 뭔지 모르면 다시 확률 맨 앞에 영상 보시면 돼요. 도입부에서 설명해 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 X 값을 여기다가 적어 놓을게. 0, 1, 2라고. 그래서 여기를 X라고 적어 놓을게겠지. 그래서 이제 봤더니 한번 대문시켜 보자고. HH는 앞면이 2개잖아, 맞아? 그럼 얘는 2라는 숫자에 대응된다고. HT는 앞면이 1개잖아. 그래서 여기는 1에 대응이 돼요. TH도 앞면이 1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금 대응이 되고 TT는 앞면이 0개니까 이쪽으로 대응이 된다고요. 이까지 지금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표본 공간에서 어떤 실수값으로 대응되는 이 함수를 이름을 뭐라 부를 거냐면 확률 변수라고 부를 거다 그랬지. 그래서 얘가 함수 이름이 확률 변수야.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어느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각 원소가 하나의 실수값에 대응되는 함수. 그러니까 이러한 실수값에 대응되는 이 함수 이름이 확률 변수입니다. 알겠지? 이름이 변수인 이유는 여기서 지금 보면 그냥 나온 횟수니까 0, 1, 2를 적잖아. 맞아? 그래서 변수 역할을 한다 해가지고 그냥 이름이 확률 변수인 것 뿐이지 일단 결과는 함수입니다. 알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률을 하나 계산해 볼 거야. 얘들아 여기서 이제 보면 확률을 그냥 P라고 이렇게 P probability라서 그러면 0이라는 말은 모두 뒷면이잖아. 동전 2번 던졌는데 모두 뒷면이야. 2분의 1 곱하기 2분이니까 4분의 1 되겠지. 맞아? 그래서 얘는 4분의 1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앞, 뒤, 뒤앞 경우의 수가 2가지잖아. 전체 경우의 수가 4가지인데 그 중에 2가지니까 4분의 2가 되겠죠. 뭐 2분의 1 해줘볼까요? 그 다음에 모두 앞면인 것도 4분의 1이 확률이 맞습니까? 그래서 이 확률 값을 여기다 적을게요. 2분의 1이랑 4분의 1이랑 됐습니까? 그래서 뭐였냐면 0이 4분의 1에 대응됐고 2도 4분의 1에 대응됐어요. 그래서 0이 4분의 1에 대응됐고 2도 4분의 1 1만 2분의 1에 대응됐지. 맞아? 그래서 여기는 보통 잘 비워놓는데 그냥 P라 적을게. P라고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보면 뭐야? 어떤 실수 값에서 확률 값으로 대응됐지. 맞아? 얘를 이름을 뭐라 부르냐면 확률 분포라고 해요. 알겠지? 이름이 오늘 좀 다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 뭐다? x가 갖는 값과 어떤 확률 값이 있으면 그 대응되는 함수를 우리가 뭐다? 확률 분포라고 부른다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게 문제 풀 때 이제 어떤 순서로 가야 되냐면 첫 번째는 항상 이 x가 가지는 값을 먼저 계산을 해줘야 돼요. 됐습니까? 두 번째는 이 각각의 x값에 따라 확률 값을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됐니? 그러면 그냥 이대로 적어도 상관없는데 보통 우리가 확률 분포를 표현할 때는 식으로 표현하거나 그냥 우리가 알잖아.
fx는 뭐 2x 플러스 1 이렇게 함수 시리즈 적는 것처럼 식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표로 그리거나 아니면 그래프인데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그래프 잘 안 그려요. 그러니까 이산 쪽에서는 그래프를 안 그리고 연속 쪽에서는 주로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근데 이산도 그래프는 그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얘가 왜 이산 확률 분포냐면 이 x가 지금 낱개로 돼 있잖아. 0, 1, 2. 그러니까 뭐 1시부터 2시까지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낱개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이산 확률 분포로 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앞에다가 이산이라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표를 그리는 걸 그냥 보여드릴게요. 알겠지? 그래서 표는 가로로 그려요. 가로로. 여기에 대문자 x 적어주고 여기에 이제 확률을 적을 건데 여기서 이제 기호가 하나가 나와요. 어떤 기호가 나오냐면 px는 뭐 a다 라는 기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한글로 뭐냐면 x가 a1 확률입니다. 알겠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말 그대로 x가 a1 확률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도 원래는 여기 이렇게 적어야 되거든요. 일단 x로 적을게. 근데 내가 귀찮아가지고 내가 그냥 맨날 대문자 p만 적을 거거든. 그건 좀 이해 좀 해주셔야겠지. 그래서 우리가 뭐다?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 1, 2래. 그럼 여기 0, 1, 2 적어줘요. 됐습니까? 근데 아까 0일 때 확률이 4분의 1이 됐어요. 1일 때는 2분의 1이 됐고요. 2일 때는 4분의 1이 됐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반드시 검산을 해야 돼요. 무슨 검산을 해야 되냐면 확률은 싹 다 더하면 1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얘네들의 합이 1인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이 안 나오면 내가 확률을 잘못 구한 거니까 다시 구해야 됩니다. 알지? 여기는 이제 뭐다? 합계가 1인 거를 맨날 적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해서 확인을 하고 적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만들어지는 이 표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확률 분포표라고 부르는 거겠지? 됐습니까? 그냥 확률 분포를 표로 표현했다. 됐네? 그 다음 이제 옆에 보면 이제 그래프로도 사실은 할 수 있는데 이산에서는 사실은 그래프로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차피 x가 0, 1, 2밖에 없잖아. 그러면 함수가 정의되는 숫자가 0이랑 1이랑 2랑 이렇게밖에 없다고. 근데 0은 4분의 1이라는 숫자에 대응된대. 그럼 4분의 1은 뭐 여기 있겠지. 맞나요? 그래 2분의 1은 뭐 대충 2배 되게 그려주고 4분의 1은 또 여기 있겠지. 맞아.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점으로 정의되는 함수가 뭐다? 그래프로 지금 확률 분포를 표현한 거가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확률 분포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산 때는 이렇게 잘 안 한다. 그치? 무조건 수능에서는 내신에서도 다 이걸로 표현할 겁니다. 그치?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는 연습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별 필요 없는데 내신에서는 조금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식으로 표현한 거를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되겠지. 식으로 표현한 거. 이거 식으로 혹시 표현할 수 있겠니? 얘는 좀 어렵나? 그러니까 얘를 이 4분의 1과 2분의 1과 4분의 1이 나오게 할 수 있겠니? 아무 생각 없이 해도 되거든. 얘들아 봐봐. 그냥 뭐냐면 그냥 px는 x라 적어. 나오는 값이 4분의 1, 2분의 1밖에 없잖아. 이 케이스는 그냥 4분의 1과 2분의 1을 적어. 됐니? 근데 x가 0과 2일 때가 4분의 1이니까 여기다가 x는 0 또는 2 이런 함수 많이 봤잖아. 어제 분리된 함수. 그 다음 x는 1.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표기하면 됩니다. 그치? 그러니까 꼭 한 개의 식으로 표현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됐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얘가 하나 있는데 여기 조금 어려운 건 아닌데 좀 많이 귀찮아요. 귀찮아서 조금 힘내야 되거든. 그래서 봐봐 얘들아. 지금 두 개의 주 사이를 던진대. 그래서 나온 눈의 수의 합을 x라고 하지. 그래서 이 x가 아까 뭐라고? 확률 변수라고요. 확률 변수는 원래 s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변수 역할을 한다 했으니까 이거 x 자체로 그냥 확률 변수로 부르는 거야겠지. 그러면 봐봐. 주사위 눈의 수에서 합이 가능한 거는 1 더하기 1인 2부터 시작합니다. 맞아? 그래서 2, 3, 4, 5, 6, 7, 8, 9, 10, 11,
12까지 나온다고. 6 더하기 6. 이거를 몇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지 다 조사를 해야 되겠지. 근데 이게 좀 스트레스 받아요. 자, 얘는 1 더하기 1밖에 안 돼요. 맞죠? 근데 얘가 1 더하기 2도 있고 2 더하기 1도 있어요. 그 다음 얘는 1 더하기 3 있고 3 더하기 1 있고 2 더하기 2가 있어요. 그다음 얘는 1 더하기 4가 있고 4 더하기 1 있고 2 더하기 3 있고 3 더하기 2가 있습니다. 맞아? 됐나요? 그러면 지금 한 개씩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건 눈에 일단 보일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증가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아마 여기까지만 증가를 할 것 같아요. 일단 이건 안 적을게. 그래서 여기를 갔더니 여기는 1 더하기 6, 6 더하기 1, 그 다음에 2 더하기 5, 5 더하기 여기가 맥스인가 보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가 맥스인가 봐. 그러면 여기 5 더하기 2, 2 더하기 4, 4 더하기 2, 3 더하기 3에서 여기가 제일 많고. 근데 여기를 봤더니 여기는 주사위 눈의 수에는 7이 없잖아. 7이 없으니까 2 더하기 6, 6 더하기 2, 3 더하기 5, 5 더하기 3, 4 더하기 4 해서 줄어들게 된다. 다시. 그럼 여기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가 나 틀렸다. 한 개 늘어나야 되는데. 혹시 여기 둘 중에 틀린 거 있나요? 어디에 틀렸지? 오른쪽? 왼쪽? 왼쪽이 어디에 틀렸지? 아, 여기 틀렸구나. 이게 틀렸구나. 요리는 맞네. 그러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뭐 빠졌다. 아, 거기 다 틀렸구나. 엄청해요. 여기 다시 해볼게요. 3 더하기 4, 4 더하기 3 이래는 거 맞을까요? 그러면 이제 봐봐. 여기 이제 다 계산하면 어차피 여기 맨 마지막에는 다시 6 더하기 6 한 개밖에 없거든요. 됐냐? 그래서 이거를 귀찮지만 싹 다 확률로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지. 그럼 봐봐. 어차피 주사위 2개 던지면 전체 경우에서는 36 맞아요? 36. 그럼 여기는 지금 뭐가 되냐면 36분의 1 나옵니다. 한 가지라서. 여기는 두 가지 나오니까 36분의 지금 2가 나오게 돼요. 맞아요? 그다음 여기는 36분의 3이 나오고요. 여기는 한 개씩 증가 있으니까 36분의 4가 되고 얘는 아마 계산하면 36분의 5가 나오고요. 일단 약분 안 할 겁니다. 약분 안 해도 눈에 더 잘 들어오거든요. 지금은. 그다음 여기는 36분의 6 나오고 다시 한 개 줄어들었으니까 36분의 5 얘는 계산하면 36분의 4 그다음 36분의 3 36분의 2 마지막으로 36분의 1 이렇게 나온다고. 이거를 다시 예쁘게 이렇게 표로 정리한 게 확률 분포표라고요. 됐나요? 이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그냥 요거 자체가 지금 뭐다? 내가 이걸 표로 그리면 확률 분포가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됐니? 근데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얘도 식으로 한번 표현하게 되거든. 식으로. 그러면 얘를 확률 분포가 일단 px는 x잖아. 맞아? 맞죠? 그래서 일단 봤더니 이렇게 될 것 같아. 여기는 다 분모가 36이거든요. 일단 36분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관찰을 했더니 2일 때가 1 나왔고 3일 때가 2 나왔고 4일 때가 3 나왔으니까 하나 줄어들었다고. 맞아? 그럼 여기가 x면 x 빼기 1 나오겠지. 맞아요? 그래서 여기를 x 빼기 1에 넣을 수 있다고. 언제까지? 여기까지. 맞죠? 그래서 x가 2부터 7까지 이렇게 된다고. 그 다음 뒤에 것도 일단 36분에는 돼요. 지금 뭐 8부터 12까지요. 근데 이제 분자를 식 적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봤더니 이거 거꾸로 가요. 5, 4, 3, 2, 1로 이런다고. 그럼 이걸 어떻게 적냐면 이렇게 보면 된다고. 봐봐. 12랑 1을 더하면 13이 돼요. 맞아? 11이랑 2를 더해도 13이 돼요. 12랑 3을 더해도 13이 된다고. 일단 뭐다? 이 x랑 얘의 합이 13이라고. 그럼 난 여기가 x일 때니까 여기 뭐가 오면 돼? 13 빼기 x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식이 뭐다? 13 빼기 x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수능에서는 식으로 적는 게 잘 안 나와요. 근데 내신에서는 식으로 적는 것도 내기 때문에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이게 이상한 용어 한 개만 추가를 해볼게. 봐봐.
요게 지금 다 낱개로 되어 있으니까 이때의 분포를 뭐다? 이산 확률 분포라고 됐어요. 낱개로 돼 있으니까. 됐니? 근데 이산 확률 분포에서 봐봐. 이 글자에서 함수라는 단어가 있어 없어? 없잖아. 함수이긴 한데. 그래서 함수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건데 또 새로운 이름을 붙이겠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가 뭐냐면 요거를 이산 확률 분포라고 부르는데 함수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 부를 거냐면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붙일 거예요. 뒤에 용어 있어요. 뒷페이지에. 그냥 미리 그냥 꺼낸 것 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이산 확률 분포랑 같은 말이 뭐냐면 확률 질량 함수예요. 쌤 그러면 나중에 연속 확률 분포는 또 이름이 바뀌나요? 바뀌어요. 그때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또 부를 거예요. 그거는 오늘 주제가 아니고 다음 시간 주제고. 됐나요? 그래서 통계 단원이 뭐가 문제냐면 똑같은 거를 계속 다르게 이름을 붙여요. 똑같은 거를 계속. 그래서 좀 뭔가 이름이 다르니까 다를 거라고 생각드는데 같은 것들은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뭐다? 어떤 시행이 주어지면 첫 번째로는 x 값이 같는 값을 구하고 확률 값을 계산하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가 1단계야. 어려운 문제는 스스로 x를 설정해야 돼요. 알겠지? 스스로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이거 x를 도입을 해야 돼. 그럼 내가 뭘 x로 잡을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짧은 풀이가 나올 수도 있고 긴 풀이가 나올 수도 있어야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마 요 문제가 끝까지 간다면 제가 원래 목표 지신도 끝까지 간다면 맨 마지막 문제가 아마 스스로 x를 찾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거 필기하고 넘어갈게요. 됐죠? 계속해서 볼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첫 번째 보면 이제 이상 확률 변수라고 지금 돼 있어, 맞아? 아까 뭐라고 얘들아? 확률 변수는 뭐라고 했니? 표본 공간에서 어떤 실수값에 대응되는 함수라고 했다고. 그래서 이 x가 지금 대충 몇 개 낱개로 되어 있으면 이산이라고 붙이겠다고. 됐니? 그래서 지금 뭐다?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거기 아마 이래 돼 있을 거예요. 셀 수 있을 때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x를 우리가 이상 확률 변수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일단 수학 용어가 하나 나와요. 어떤 용어냐면 셀 수 있을 때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자어로는 얘를 가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세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영어로는 카운터블이라고 하거든요. 거기 아마 영어는 다 적혀져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근데 셀 수 있다. 이 가산의 뜻을 그래도 교육과정과 상관없이 조금 알고 있는 게 좀 좋아요, 알겠지? 얘가 종류가 두 가지예요. 얘가 종류가 두 가지. 첫 번째는 너네가 맨날 말하는 거 있잖아. 뭐 분필이 3개 있어요, 4개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유한계라고 해요. 유한. 됐니? 그래서 너희가 뭐 유한의 반대말이 뭐 무한이다라는 말을 들어봤지만 무한도 사실은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무한은 어떤 무한이냐면 가부번이라고 하는 무한이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가부번도 한자어인데 뭐냐면 가능하다, 부여하는 게 번호 붙이기. 그러니까 번호 붙이는 게 가능한 게 다 가부번이라고 해요. 그래서 쌤, 그 가부번이 뭔 말인지 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뭐냐면 자연수와 1대1 대응되는 함수가 존재하면 돼요. 그래서 간단한 예시를 들면 요거 뭐 교육과정과 상관없는데 그냥 요거 설명하기 예시예요. 우리가 봐봐, 집합으로 본다면 자연수 집합이랑 정수 집합이랑
유리수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자연수보다는 정수가 크고 정수보다는 유리수가 크다는 거 우리가 안다고. 됐지? 이거는 지금 뭐냐면 포함 관계로 본 입장이어야겠지. 근데 개수 입장에서 볼까요? 개수 입장에서는 자연수의 개수, 무한이긴 하지만 개수가 있다고 치자고. 그 다음에 정수의 개수, 유리수의 개수는 똑같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봐봐 얘들아, 정수를 내가 한번 나열해 볼게. 그러면 정수 어떤 게 있냐면 0, 1, 마1, 2, 마2, 3, 마3 이런 식으로 나열하면 모든 정수를 규칙 있게 나열할 수 있다고. 맞아? 이까지 이해됐니? 근데 내가 뭐냐면 맨 앞에 있는 0을 1번이라고 하고 1번, 그다음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 여기를 4번 이런 식으로 대응시켜 버리면 정확하게 자연수의 1대1 대응이 된다고. 우리가 뭐냐면 1대1 대응이 되면 두 개는 개수가 같다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뭐냐면 얘는 무한 중에서도 가부번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번호를 붙인다고 이렇게. 됐니?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뭐라 본다고? 셀 수 있다라고 보는 거라고. 이까지 이해됐니? 근데 좀 안타깝게도 내신에서는 이게 나올 수도 있어서 체크를 해야 돼. 내신에서는. 됐니? 나중에 내신 기출 문제 하나 들어가 있거든. 근데 수능에서는 안타깝지만 가부번을 낼 수가 없어요. 왜 낼 수가 없냐면 가부번, 무한을 계산을 하려면 무한에 대한 개념을 배워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무한에서의 뭐 덧셈 같은 걸 배워야 된다고. 근데 그걸 언제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처음 배우냐면 미적분에서 배워요. 바뀐 교육과정에서는 미적분 2고 그 다음에 이제 님들 교육과정으로는 미적분이거든요. 그래서 미적분에서 급수 단원이 있거든요. 급수를 배워야지만 이게 계산이 돼요. 됐니? 근데 확통에서 지금 급수를 안 배운 상태잖아. 그래서 이 부분은 수능에는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내신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내냐면 용어만 내는 거야. 그래서 좀 이따가 내신 기출 문제 서로 또 하나 실어놨으니까 그거 한번 풀어볼게겠지. 그래서 일단은 셀 수 있다는 말은 유한뿐만 아니라 가부번까지 있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야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심지어 유리수까지 같이 대응되는데 유리수 이거 대응되는 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거 뭐 되게 지그지글 하거든. 막 평면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거 아마 수학 기신 내는데 보면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나 청소년 필독서인데 한번 읽어봤는지 모르겠다. 됐죠?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이제 밑에 있는 확률 질량 함수 아까 이미 설명했지만 확률 질량 함수가 뭐라고? 얘라고. 얘 그냥 얘가 뭐라고? 이산확률 분포라고. 그래서 그냥 얘는 뭐다? 이산확률 분포입니다. 확률 분포가 뭐라 했니? 어떤 실수값에서 확률값으로 대응되는 함수다 알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그게 낱개일 때는 이산이라고 부르겠다고. 됐죠? 거기도 잘 적혀있죠? x가 이산확률 분포일 때 이때의 분포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px는 xi, xi는 그냥 수열이에요, 수열. 그래서 얘가 그냥 pi로 소문자 표기를 하겠대. 그 여기가 지금 거기는 지금 i가 1, 2, 3 해가지고 n까지 돼 있는데 실제로는 n까지 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n이라는 말은 유한이란 말이라고. 됐니?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얘도 되는 거야. 뒤가 쭉쭉쭉 계속 무한으로 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치? 근데 다만 이 케이스가 뭐라고? 확률과 통계에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요 케이스로 교과서가 적혀 있을 거예요. 실제로는 얘 또는 얘입니다, 그치? 됐습니까? 그럼 거기 밑에 있는 얘 한번 볼게요. 뭐라 돼 있냐면 한 개의 동전에 4번 던진대. 근데 뭐라 돼 있냐면 앞면 나온 횟수를 x라고 하지. 그러니까 x가 h가 나온 횟수. 그래서 이때 뭐다? x가 가질 수 있는 값과 확률 분포를 구해달라 돼 있잖아, 맞아? 그래서 항상 뭐라고? x가 가질 수 있는 값부터 조사를 우리는 해야 된다고.
동전 4번 던지잖아. 그럼 당연히 앞면이 0번부터 4번까지 나오게 됩니다. 맞아? 그래서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 1, 2, 3, 4가 됩니다. 요까지가 1단계입니다. 되겠지?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이 x가 가지는 값에 대한 확률을 계산해 줄게요. 확률을 p라고 적을게요. 뭐죠? 4번을 던졌는데 0번이 앞면 나왔다고. 요게 뭐야? 지난 시간 마지막에 배웠던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뭐야? 4번 중에 0번이 앞면이 나오고 나머지 4번은 뒷면이 나왔다. 됐습니까?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이해 안 되면 지난 시간 복습하셔야 돼요. 그래도 여기가 마지막 단원이기 때문에 앞에 건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옆에다 좀 지우고 할게요. 일단. 자, 그 다음에 1 나오는 거는 뭐죠? 앞면이 한 번 나온 거잖아. 뭐다? 4번의 동전 던지기를 하는데 한 번만 앞면이 나오고 나머지 3번은 뒷면이 나왔습니다. 됐을까요? 근데 저번에도 말했지만 지난 시간에도 어차피 동전 던지기는 무조건 다 2분의 1이니까 이거를 그냥 2분의 1의 4제곱으로 내가 표기하겠다 했거든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렇게 그냥 할게야겠지. 그러면 여기 2가 나오는 거는 뭐야? 4번 중에 2번 앞면이 나왔다고. 근데 어차피 여기는 다 2분의 똑같으니까 이렇게 적을게 그냥 이제 귀찮아서.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4번 중에 3번이 앞면이 나왔다고. 자 여기는 요거 계산 다 계속 이거니까 이걸 적을게겠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4번 모두 다 앞면이 나왔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서 예쁘게 표로 정리하시면 돼야겠지. 그래서 그냥 전 귀찮아서 아까도 말했지만 px는 x라고 적어야 되는데 귀찮아서 그냥 p라고만 적을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0, 1, 2, 3, 4 해주고 여기 마지막에 있는 개 적어주고.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얘는 당연히 뭐야? 16분의 1이죠. 얘는 16분의 4. 물론 답안을 적을 때는 얘들 약분을 해야 돼. 내가 지금 약분 안 하는 거는 이 마지막에 이게 1 나오는 거 체크하려고 약분 안 하는 것 뿐인데 너희는 답안을 적을 때는 약분 꼭 해줘야 된다겠지. 약분하면 틀렸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2는 보자. 16분의 6. 그 다음 3은 16분의 4. 얘는 16분의 1. 해서 분자를 다 더해보자고. 1 더하기 4는 5, 5 더하기 6은 11, 11 더하기 4는 15, 15 더하기 1은 16이니까 합이 1 나온다고 맞아. 그러면 내가 뭐다? 확률 분포를 잘 구했다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확률 분포표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근데 다만 여기서 봐봐. 아까는 뭐 주사위 던지기니까 36분의 0였고 이번에는 뭐 동전 던지니까 갑자기 동일시 확률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상황이. 맞아요? 그래서 경우의 수 구하는 건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또 이상한 게 나와요. 또 이상한 게 뭐가 나오냐면 봐봐. x가 가질 수 있는 건 현재 유한입니다. 그럼 얘도 뭐냐면 이상 확률 분포예요. 이까지 됐니? 이까지 됐죠? 또 같은 이름이 나와. 뭐냐면 x가 이상 확률 분포인데 확률 자체가 독립시행의 확률이고 x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이 개수, 횟수, 명수, 사람 명수 이런 거 그거면 이때의 이상 확률 분포를 또 뭐라 부르냐면 이항 분포라 부르겠대. 그래서 뭐다? x가 가질 수 있는 게 횟수, 개수, 그 다음 사람 명수, 그 다음 뭐 동물 마리수 이런 거 등등. 그러니까 뭔가 개수에 대한 논리죠. 맞죠? 이거고 확률이 지금 뭐라고? 독립시행의 확률. 됐니? 그래서 이거면 뭐라 부른다고? 이항 분포라고 부르겠대. 됐니? 그러면 이항 분포는 그냥 뭐냐면 이산 확률 분포의 한 가지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산 확률 분포 안에 여러 가지 분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이항분포야겠지. 쌤 여기서 말하는 이항이 뭔가요? 그 이항 정리에 있는 이항이랑 똑같은 거예요. 두 개의 항에 대한 논의예요. 그 실제로 고난도 문제에서는 이항분포 문제에서는 그 이항 정리를 쓰는 문제가 나와요. 학교 시험에는. 알겠죠? 그래서 지금 뭐다? 이때의 확률 질량 함수랑 확률 분포를 구해달라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들아? 1단계는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자, 정상품이 7개나 있거든요. 그럼 내가 3개 뽑으면 3개 모두 다 정상품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불량품 0개 가능합니다겠지? 0개 가능. 그 다음에 뭐야? 얘 1개, 나머지 7개에서 2개 꺼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뭐다? 1도 가능합니다. 2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불량품이 3개까지 있으니까 3번 꺼내니까 3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1단계입니다. x가 가질 수 있는 값 조사.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다? 이 각각에 대한 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얘 확률, 얘 확률, 얘 확률, 얘 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뭐죠? 10개 중에 3개 꺼냈는데 그러니까 분모는 10C3이라고. 그래서 분모는 다 10C3이에요. 됐니? 불량품이 0개라는 말은 정상품에서 7개 꺼냈다는 말이라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 뭐냐면 3개의 불량품 중에서 0개를 꺼냈고요. 됐니? 그 다음에 7개의 정상품 중에서 3개를 꺼내면 난 3개를 총 다 꺼낸 거라고. 됐니? 여기는 이제 뭐가 돼요? 불량품이 1개니까 불량품 3개 중에서 1개를 꺼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정상품 7개 중에서 2개를 꺼냈다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불량품 3개 중에서 2개 꺼냈고요. 그 다음에 정상품 1개 중에서 1개를 꺼냈고, 얘는 뭐야? 불량품 3개 중에서 3개 다 꺼냈고, 그 다음에 정상품은 안 꺼냈고가 된다고.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확률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얘를 또 이제 뭐다? 예쁘게 표를 정리하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x, p 그래서 0, 1, 2, 3 이렇게 1 적지 마라 이랬지. 검사하고 나서 1 적어라 이랬지. 간단하겠지. 자, 그러면 10C3은 몇이지 얘들아? 120인가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120분에 그 다음 얘는 몇죠? 35인가요? 그 다음에 얘는 63인가요? 그 다음에 얘는 21인가요? 얘는 1인가요? 그래서 내가 똑바로 보이는지 검사를 하려면 분자를 더해서 120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치? 그러면 2개 더하면 98. 그 다음에 얘 더하면 99. 99랑 20을 더하면 120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뭐다? 이 합이 1 나왔습니다. 확률 총합이 1. 됐습니까? 그래서 요게 뭐라고 해? 확률 분포표다 알겠지? 근데 거기 이제 첫 번째 문제 뭐라 돼 있니?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해달래. 아까 뭐라 했니? 확률 분포에서 함수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름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겠다고. 보통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해라고 한다면 식으로 표현해 줘야 돼.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표현해 줘야 된다고요. 됐니? 그러면 분모는 다 뭐라고? 120이라고. 그래서 120분의 그 다음에 이제 분자를 봤더니 봐봐. 늘어나는 숫자를 잘 관찰해보면 돼 얘들아. 늘어나는 게 0, 1, 2, 3이니까 3C 다음에 있는 게 늘어난다고. 맞아? 그럼 여기가 뭐냐면 3CX야. 왜? 이 X가 이 불량품 X니까. 됐니? 그 다음에 곱하기 뒤에는 뭐야? 줄어들잖아. 그런데 얘랑 얘의 숫자의 합이 3이고 얘도 합이 3이고 3이라고. 왜? 3개 꺼내는 거니까. 그럼 여기가 x면 여기는 뭐 적으면 돼? 3 빼기 x라 적으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면 뭐다? 확률 질량 함수라 부르겠다고요. 근데 이렇게만 적으면 틀렸다고 합니다. 알겠지?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넣을 수 있는 x값이 뭐밖에 없지? 0, 1, 2, 3밖에 없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반드시 x는 0, 1, 2, 3까지 적어줘야지
학교에서 맞다고 가면 되겠지. 이거 안 적으면 감점 받아야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요게 지금 뭐다? 확률 질량 함수라고요. 됐나요? 자, 2번 문제가 뭐죠? 확률 분포표를 구해라. 요게 2번 문제 답입니다. 그래서 요게 2번 문제 답이고 요게 1번 문제 답입니다. 있지? 됐습니까? 여기 오른쪽에 건 좀 지울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 얘들아, 확률값은 음수 안 나오는 거 알지?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가 아까 뭐 px는 xi인데 얘를 줄여서 그냥 pi라고 아까 표기를 한다 했어요. pi. 그러면 첫 번째 성질이 뭐냐면 확률값은 항상 0 이상이에요. 맞아? 두 번째, 확률값은 1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맞아? 그래서 뭐냐면 확률은 0 이상 1이하다. 여기 첫 번째 성질입니다. 당연히 알고 있는 거였지. 그 다음 두 번째 성질 뭐라고요? 아까 확률 총합은 1이라고요. 확률 총합은 1이라고요. 그럼 내가 여기서 아까도 말했지만 무한인 거는 출제하기 힘들다 했잖아. 맞아? 그래서 여기서 i가 1부터 해서 n까지 무한개만 할게. 알겠지? 그러면 이거를 수식으로 적으면 합은 뭐라고 얘들아? 시그마 기호로 표기한 데 있어요. 맞아? 그래서 뭐다? 시그마 i라는 숫자가 1부터 n까지래. 1부터 n까지래. 그래서 요게 확률 값이라고. 그래서 이걸 다 더했더니 뭐가 나온다고? 1이 나온다고. 그래서 요 말이 기호로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냥.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 얘는 거기 문자로 돼 있긴 한데 p 뭐 x2 이걸로 해주자. 이게 더 쉽겠다. 나는 p3부터 x가 5까지다. 얘를 계산해 달래. 됐니? 그럼 얘를 계산 어떻게 하냐면 그냥 px가 3. 왜? 낱개잖아. 낱개니까. 그 다음 뭐 px가 4 px가 5 해서 따로 확률 다 구해주고 그 각각을 더해주면 됩니다. 되겠지? 거기에는 지금 문제로 아마 xi, xj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여기 밑에 세 번째 거가 돼 있을 건데 그냥 요 의미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지. 이건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예. 됐나요? 그러면 거기 밑에 또 얘가 있죠. 얘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확률 분포표 자체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네모 박스를 잘 못 그려서 네모 박스 좀 생략해도 될까요? 그럼 이렇게만 적을게 얘들아. xp라고만 적을게. 알겠지? 그래서 x가 지금 0, 1, 2, 3이래. 그 다음 p가 6분의 1, 3분의 1, a 6분의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아? 그래서 거기에 1번 문제가 a 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뭐라 돼 있냐면 px는 1 또는 px는 3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문제가 px가 2보다 작다를 어떻게 구할 거냐. 얘들아 뭐라고요? 확률 총합은 1이라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확률 값들이잖아. 그럼 얘네를 더해서 1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뭐다? 여기서는 뭐 쓴다고? 확률 총합. 앞으로 귀찮아서 확률 총합을 확총이라 적을게. 그래서 요거 1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럼 뭐야?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6분의 1이 1이다 하면 됩니다. 알겠지? 6분의 1과 6분의 1 하면 3분의 1이거든요. 3분의 1, 3분의 1 하면 3분의 1. 그럼 3분의 1 더해야지 1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a 값이 3분의 1 나와요. 됐나요? 그 다음에 px는 1 또는 px는 3이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고? 그냥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px는 1 구해주고 px는 3을 구해서 두 개를 각각을 더해주면 된다고요. 자, px가 1인 건 뭐지 얘들아? 3분의 1이죠. 여기 1. px가 3인 거는 몇이에요? 6분의 1이라고. 그래서 얘는 뭐다?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라고. 그러면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 맞습니까?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거 px가 2보다 작대. 얘들아 봐봐. 2보다 작은 거는 1이랑 0이 있잖아. 맞아? 그래서 얘는 무슨 말이냐면 px가 0, px가 1 말하는 거라고.
그럼 0인 건 6분의 1이고 1인 건 3분의 1이니까 얘도 더하면 몇이다? 2분의 1이 나오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치? 됐습니까? 필요한 거 필기하고 맨 마지막 밑에 얘로 한번 넘어갈게요. px는 x 얘가 k분의 x x값은 1, 2, 3, 4 5까지래요. 이때 1번 문제가 k값을 구해라 돼 있고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2 이상 4 이하 얘를 구해달라 돼 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게 내가 익숙하게 해야 되니까 외워야 돼. px는 x 돼 있으니까 뭐라고? 이름이 확률 질량 함수라고요. 그랬더니 확률 질량 함수가 같은 말이 뭐라고? 그냥 이상 확률 분포를 말하는 거예요겠지. 계속 같은 말이겠지. 그러면 이제 k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 얘가 확률 값을 나타낸 거라고. 그럼 뭐라고? 확률 총합은 1이다를 이용하시면 된다고요. 얘도 뭐다? 확률 총합은 1 이용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뭐야? x값이 1부터 5까지니까 1부터 5까지 다 넣어요. 그럼 k분의 1, k분의 2, k분의 3, k분의 4, k분의 5가 확률값을 다 나열한 거라고. 그래서 뭐라고? 이걸 다 더한 게 확률 총합이라고. 요게 뭐라고? 1이라고 1. 그럼 얘는 뭔데? k분의 15가 되잖아. 걔가 1이니까 k값은 뭐가 나와요? 15가 나오게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얘들아? 2부터 4까지니까 px는 2, px는 3, px는 4를 더해주면 된다고. 자, k값을 15인 거 구해냈으니까 그냥 15는 어차피 다 똑같아서 그냥 15분의 1 적을게 얘들아 그냥. 그 다음에 뭐야? 2, 3, 4 더해주면 그냥 끝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뭐야? 15분의 2, 15분의 3, 15분의 4를 더하겠단 말이에요. 그치? 그럼 얘는 몇이죠? 15분의 9니까 약분하면 5분의 맞죠? 5분의 3인가요?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맞죠? 자, 뭐라 되겠냐면 남자 4명 그 다음에 여자 3명 총 7명이 있는데 3명 뽑기를 할 거래. 근데 뭐라 되겠냐면 뽑힌 남자 수를 x라고 하지. 그래서 1번이 확률 질량 함수 구하고 귀찮은 게 적을게. 그냥 확률 질량 함수. 그 다음에 2번이 px가 1 이상 얘를 구해달래요. 뭐가 다 하시면 되겠지? 뭐라고 첫 번째가 x가 가질 수 있는 값 조사한다 했어요. 자, x는 내가 이 3명은 다 여자를 뽑을 수가 있어요. 현재 상황이. 그러면 남자는 0명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남자 1명, 여자 2명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남자 1명 가능하고요. 남자 둘, 여자 하나도 가능하니까 남자 둘도 가능하고 남자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3명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일단 1단계입니다.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한다고? 이거의 각각에 대해서 확률 값들을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고요. 조금 떨어뜨려서 계산할 게 있지. 이게 좀 불편하네. 그래서 0, 1, 2, 3까지 볼게요. 총 7명 중에 3명 뽑기이기 때문에 확률을 할 때는 분모는 당연히 7C3이 됩니다. 그치? 7C3은 35야. 얘들 35. 그래서 여기 다 35분의 1가 되는 거예요. 얘는 뭐야? 모두 여자예요. 맞아? 그래서 뭐다? 남자 4명 중에서 0명 뽑고 여자 3명 중에서 3명 뽑고 그 다음 얘는 뭐라고? 남자 4명 중에서 1명 뽑고 여자 3명 중에서 2명 뽑고 얘는 뭐라고? 남자 4명 중에서 2명 뽑고 여자 3명 중에서 1명 뽑고 얘는 뭐다? 남자 4명 중에 3명 뽑고 여자 3명 중에서 0명 뽑고가 된다고. 그래서 이걸 그냥 계산한 게 뭐다? 확률 분포 표입니다. 되겠지? 됐습니까? 근데 여기 1번 문제가 뭐라 돼 있니? 확률 질량 함수. 그러니까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래? 라는 거라고. 그러면 확률 질량 함수는 px는 x라고 적고 분모는 35니까 35라 적을게. 알겠지? 그 다음 얘는 이제 뭔데?
남자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X명을 뽑는다고. 그 다음에 여자 3명 중에서 남은 사람 수를 뽑는데 0 더하기 3, 1 더하기 2, 2 더하기 1, 3 더하기 0 합이 3이기 때문에 여기 뭐다? 3 빼기 X로 적는다고요. 근데 여기서 마무리 지으면 안 되고 뭐 한다고?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 1, 2, 3이니까 0, 1, 2, 3까지 적어주셔야지 이게 답이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얘들 봐봐. px가 1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px가 1, 2, 3이잖아. 맞아? 근데 이거 3개 더하는 것보다는 이거 한 개 구해서 빼는 게 더 편하지. 그래서 얘는 여사건을 쓰는 게 더 편합니다. 이렇게. 여사건 쓰면 1 마이너스 뭐야? px가 1 미만. 1 미만인 건 0밖에 없습니다. 맞아? 그래서 얘를 빼주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 노가다를 3번 더하는 것보다는. 그럼 얘는 뭐다? 1 마이너스 35분의 요게 아까 35분의 1이죠. 1. 그래서 답이 35분의 34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이 말을 생각할게요. 이상 지금 뭐냐면 기대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기대값이 중학교 용어였었는데 어렵다고 이름이 빠졌어. 근데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기대값은 뭐냐면 너네가 알고 있는 거예요. 평균을 기대값이라고 해요. 알겠죠? 같은 말입니다. 알겠지? 근데 아까 확률 변수가 x라고 표기를 했잖아. 맞아? 기대하다가 영어로 expect거든요. 그래서 걔의 명사형이 expectation이라서 기대값을 기호로 ex라고 표기를 합니다. 알겠지? 됐니? 근데 기대값이랑 평균이랑 같은 말이라고 했잖아. 맞아? 평균은 물론 엑셀 배운 사람들은 average라고 할 건데 네, 또 여기서 말하는 평균은 mean이거든. 물론 동사형은 이게 의미하다지만 명사형은 평균이에요. 평균. 그래서 ex 또는 m으로 표기를 합니다. 표기법. 됐죠? 거기 아마 다 적어놨을 거예요. 제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평균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인데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통계 있잖아. 맞아? 그래서 그걸 그대로 그냥 다시 적을 거겠지? 봐봐 얘들아. 별량이 자료죠. 데이터. 뭐 x1, x2, xn이 있어. 맞아?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하잖아. 저게 n개 있는 거잖아. 지금 맞아? 그래서 평균이라고 하는 건 원래 뭐하지?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한 거잖아. 맞아? 물론 여기서 말하는 평균은 산술 평균을 말하는 거야. 알겠지? 됐습니까? 너네 뭐 이제 기하 평균도 배우고 오만 거 다 배웠잖아. 맞아? 그래서 산술 평균을 말하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뭐 이거는 누구나 다 아니까 이걸 좀 생략하려고. 거기 적혀 있을까 이거는. 맞죠? 그래서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도수 분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수 분포에서 볼게요. 그래서 도수가 뭐죠? 그냥 그 개수잖아. 개수. 이 x1의 개수가 f1개라고 하고 x2의 개수가 f2개라고 하고 xn의 개수가 fn이라고 하고 이 도수 총합을 대문자 n이라고 할게. 도수 총합. 됐니? 그러면 평균이라고 하는 거, 평균이 기대값 같은 말. 이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전체 개수로 나눠준다고. 맞아? 근데 x1을 f1번 더해야 되니까 이게 x1 곱하기 f1이라고 하지. 맞아? 그래서 x1 곱하기 f1 x2 곱하기 f2 해서 xn 곱하기 fn 된다고. 그래서 요게 뭐다? 평균이라고. 됐니? 근데 얘들아 여기 잘 봐봐. n이라고 하는 건 아까 뭐라고? 이거 다 때려 더하는 거. 그 전체 사람 수를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fi라고 적을게. 이거는 뭐지? xi의 개수가 된다고. 전체분의 일부지. 뭐라 부르지? 확률이라 부른다고. 그래서 당연히 얘를 뭐라고 표기한다고? pi라고 표기를 합니다. 이렇게. 전체분의 일부니까 확률이라고요. 됐니? 그러면 얘가 약분돼 가지고 약분이 아니라 기호가 바뀌어서 x1 p1 x2 p2 xn pn으로 바뀌게 된다고. 됐니?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렇게 썼지만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쓸 거라고. 그러니까 도수로 안 하고 뭐다? 확률로 표기하겠다고요. 이까지 되니? 그 다음에 얘들아 요거 뭐라고 했죠? 합을 예쁘게 하나로 표현하는 게 뭐다? 시그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시그마로 표기를 하면 시그마 i는 현재 1부터 n까지죠? 1부터 n까지 xi pi가 돼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 이상확률 변수에서 뭐다? 평균의 정의입니다. 알겠지? 근데 요거 형태를 좀 외우고 있어야 된다. 알겠지? 형태를. 됐죠? 그래서 요게 평균의 정의예요. 자, 그러면 이제 평균을 어떻게 계산할 건지 실제로 봐야 돼. 이게 계산법이긴 한데 봐봐 얘들아. 그러면 너네가 어차피 우리는 무슨 표가 나오죠? 도수 분포표가 아니라 확률 분포표가 나올 거라고 얘들아. 맞나요? 그래서 이제 뭐다? 확률 변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될 거라고 하자. 그래서 대응되는 확률을 P1, P2, PN이라고 하고 합이 1했다고 할게.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X1, P1을 곱한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뭐야? X1, P1.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곱하기를 한다고. 맞지? 그 다음 뭐야? X2, P2 뭐야? 요렇게 두 개를 곱하기를 한다고. 됐니? 그 다음 이제 쭉쭉쭉 해서 XN, PN이니까 뭐야? 이렇게 두 개를 곱하기를 한다고. 됐나요? 그 다음에 뭐 한다고? 얘네들을 다 더하기 하겠대. 그래서 요게 뭐다? 확률 분포표에서 평균을 계산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평균 어떻게 계산한다고 얘들아? 그냥 곱하고 다 더해주면 된다고. 그게 왜? 저게 정의라서.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되겠지? 됐죠? 그래서 거기 옆에 이제 예시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예시가 있냐면 확률 분포표가 주어져 있어요. XP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48 그래서 확률이 8분의 1 그 다음 2분의 1 8분의 3에서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지금 뭐 구할 거냐면 평균 구하기를 할 거겠지? 됐니?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이거 두 개 곱하고 이거 두 개 곱하고 이거 두 개 곱하고 걔네들 다 더하기 한 게 끝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4분의 21 이렇게 나오게 되면 되겠지? 쉽죠 맞죠? 안 어렵다. 되게 쉽단 되겠지?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참고 있는데 이건 중학교 건데 간혹 가다가 고등학교 문제에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저도 이제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얘들 대표값이라고 하는 거는 자료의 특징은 가장 잘 나타내는 값을 대표값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합쳐가지고 다루는 게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다뤄요. 됐니? 뭐 평균은 너네가 알잖아. 뭐 국영수 평균 내릴 때 뭐 그런 거 계산할 때 산술 평균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중앙값은 언제 많이 쓰냐면 자료가 극단적인 게 있었을 때야. 뭐냐면 애들이 90, 90, 90, 90, 80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혼자 0점 받는 애가 있는 거야. 그러면 걔를 평균을 내려버리면 50으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자료의 특징을 무시한 거잖아. 그 자료는 90점대가 맞고 0점은 한 명밖에 없는데. 그래서 중앙값은 뭐야? 극단적인 값을 제외할 때 쓰는 거라고. 됐습니까? 그 다음 최빈값은 뭐야? 선호도 조사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이폰 선호하는 사람이 뭐 100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지? 뭐 갤럭시 선호하는 사람이 30명이고 그 다음 또 이상한 뭐 중국 뭐 1명이고 이렇게 한다면 뭐지? 최빈값은 아이폰 고른 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쓸 때는 최빈값을 또 이용을 합니다.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또 뭐라 적혀있냐면 3포도가 있거든요. 3포도가 또 뭐냐면 자료가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다루는 게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분산이랑 표준 편차만 다뤄요. 물론 더 있어요. 뭐 절대 편차도 있고 별의별 게 있거든요. 그래서 분산은 보통 언제 쓰는 건데 대표값을 평균에 썼을 때 우리가 쓰는 거라고. 맞아? 이건 다 그걸 믿어도 됐지 맞지? 그래서 분산에서 요 용어가 아마 나와요. 고르게 분포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고르게 분포라는 말이 뭐냐면 골고루 퍼져 있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르게 분포는 평균에 밀집되어 있는 거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 가까이에 엄청나게 많으면 그걸 고르게 분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고르게 분포는 그 단어가 어디서 유래되냐면 포도 알갱이가 있으면 포도송이가 있으면 다다다다 붙어 있잖아. 그게 고르게 분포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지? 됐습니까? 그런 것도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종종 나오거든요. 지금 내가 말한 건 싹 다 중학교 거야. 근데 고등학교 내신에도 고르게 분포가 뭐냐 나오거든요. 나오기 때문에 용어는 알고 있어야 된다. 알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꼴랑 평균 배웠거든? 이제 뭐 배우겠니? 분산 배우겠지, 맞아? 그래서 이제 분산 공식으로 넘어가 볼 거예요. 알겠죠? 그래, 거기 이제 보면 한 개 더 있네. 뭐 편차라고 하는 거는 별량 빼기 평균이다. 중학교 용어니까 이것도 알 거라 믿을게. 그 다음 편차 총합은 0이다. 이것도 알 거라고 믿을게. 알겠지? 그래서 이제 분산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분산은 영어로 베리언스라서 V라고 표기를 해요. 그래서 얘가 VX가 돼요. 됐습니까? 근데 분산 정의는 중학교 때 배우거든요. 혹시 그거 적혀있긴 한데 안 보고 아는 사람 있니?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얘를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중학교 거라도 뭐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 요게 뭐다? 분산의 정의 알겠지? 편차 제곱의 평균. 그래서 너네가 아까 뭐라 했냐면 편차라고 하는 게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라고. 됐니? 그러니까 x1 빼기 m, x2 빼기 m, x3 빼기 m 이 각각이 다 편차라고. 그 편차들을 다 제곱을 해서 더하고 나누기 개수로 하는 게 평균이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기호로 적으면 이렇게 된다. vx는 뭐랑 똑같냐면 평균이라고. 뭐? 평균 뭐? 편차 제곱의 편차가 뭐라고? 별량 x에서 평균 m을 뺍니다. 얘를 뭐 한다고? 제곱을 한다고. 그래서 vx는 1로 표기한다면 이렇게 표기를 한단다. 알겠지? 그럼 얘가 또 뭐가 계산되는데 그거는 아직은 아니고 조금 이따가 배울 거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분산 정의는 좀 알고 있다. 알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맨날 첫날 이렇게 계산하면 별량에다가 평균 구해주고 각각 다 빼고 또 제곱하고 다 더하고 나누기 하면 귀찮잖아.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얘가 정이긴 하지만 조금 더 간단한 계산법으로 가겠대. 됐니? 그래서 이제 봐봐. 좀 어렵다. 일단 첫 번째로는 얘부터 먼저 볼게요. 이 x제곱이라고 한 것부터 먼저 볼게. 자, 얘는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x제곱의 평균이에요. x가 x의 평균이었잖아. 됐니? 자, 평균의 정의가 이거였어. 여기가 x일 때 시그마 xi pi야. 그러면 ex제곱의 정의는 이렇게 돼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여기 x제곱이잖아. 그러면 저기 xi만 제곱을 하는 거야. xi의 제곱 그다음 pi는 그냥 곱해주는 거라고. 됐습니까? 요게 정의야.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좀 알고 있어라. 문제부터 써야 되니까. 여기까지 됐지? 그럼 봐봐.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얘를 정의로 적어보자고. 그럼 얘들 이래 된다. 얘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여기에 폼이 뭐지 얘들아? x에다가 m을 빼고 제곱을 한 거잖아. 맞아? 그래서 여기도 그대로 따라가요. xi에다가 m을 빼고 제곱을 해주고 그 곱하기 뭐? pi 해주면 됩니다. 알겠지? 이게 익숙해져야 돼. 알겠지? 이게 좀 어렵거든.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어렵거든. 이거 다 알아는 게. 그래서 그냥 외우는 거야. 알겠지? 얘들아? 그냥 x제곱이면 xi 제곱하고 x면 그냥 xi 적어주고 그래서 여기가 뭔데? x 빼기 m의 제곱이니까 xi 빼기 m의 제곱 적어주고 라고 그냥 외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줄 겁니다. 다 전개해가지고. 그러면 요거 그때 기억나나요? 시그마는 더하기 빼기 분리할 수 있고 상수배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그마 복습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은 이항정리 앞부분 영상을 보셔야 돼요. 앞에 거 시그마 설명한 거를. 그럼 얘가 지금 다 분배해주면 여기다 넣을게. 뭐가 나오냐면 요거 밑에 거 혹시 생략해야 될까 위아래? 어차피 1부터 n까지 다 아니까. 자, xi 제곱에다가 pi가 하나 생겨나고요. 마이너스 2ab 해주면 마이너스 2m인데 마이너스 2m은 상수니까 시그마 밖으로 나갈 수가 있다고. 그러면 xi pi가 또 나와요. 됐니? 그 다음에 m제곱에 pi가 나오는데 m제곱은 상수니까 또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 전개라면 이렇게 된다고. 이까지 됐니? 된 거 맞을까요? 자, 그럼 봐봐. 요게 뭐라고? 이거라고. 얘가 뭐라고? 이거라고. 그래서 맨 앞에 거는 EX 제곱으로 바뀌어요. 됐지? 요거는. 자, 여기 봐봐. 시그마 XI PI네? 뭐라고? 평균. 맞잖아. XI PI는 평균. 근데 여기서 잠깐 내가 M으로 적을게. M으로. 됐니? 그러면 M으로 적으면 M-M이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2M 제곱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 M이라고? 됐지? 자, 얘들아 여기 봐봐. 이게 뭐지? 확률 총합이 되겠지, 맞아? 확률 총합 몇이라고? 1이라고 했다고. 그러면 1 곱하기 m제곱이다. 여기 더하기 m제곱이 나온다고. 그럼 얘는 계산되잖아. 그럼 얘가 지금 뭐가 나오냐면 2x의 제곱에다가 빼기 m제곱이 된다고. 됐니? 근데 교과서에서는 공식을 이렇게 적겠대. 2x 제곱에다가 m이 2x였잖아, 맞아? 그래서 뭐다? 2x의 전체의 제곱이라고 적겠대. 됐니? 그래서 이제 뭐다? 분산이라고 하는 놈은 원래는 이걸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중학교 때는. 근데 이게 계산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고등학교에서는 뭐다? 이 분산을 이걸로 대신 계산합니다. 됐니? 근데 이게 좀 헷갈리거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들이 제평평계라고 외우라고 해. 그러니까 이게 뭐 이상한 단어야 그냥. 그러니까 뭐냐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그러면 안 헷갈릴 거냐. 제평이 이거고 평제가 이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우고 실제로는 고등학교 문제는 다 이걸로 계산을 합니다. 얘를 쓸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럼 얘들아 2x제곱을 어떻게 계산할까? 얘는 이렇게 계산해. x제곱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뭐다? 얘를 제곱하고 곱하고 제곱하고 곱하고 제곱하고 곱하고 뭐야? 알겠니? 그럼 여기 하나 예시 들어볼까? 자, 여기서는 2x의 제곱이 뭐가 되냐면 얘 제곱하면 4지. 4랑 8분의 곱한다고. 그러면 2분의 1 16이랑 2분의 곱한다고 8 64랑 8분의 3을 곱한다고 24가 돼가지고 32니까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됐니? 그러면 얘들아 이거는 계산은 다 안 할게. 그러면 얘들아 이 표에서 분산을 계산해달래. 분산이 뭐라고? 제평평제라고. 제곱의 평균, 그러니까 2분의 65에서 빼기 평균이 이게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이걸 계산을 하면 뭐다? 분산이 나온다고. 그래서 분산을 구할 때는 1단계 평균을 구해줍니다.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을 구해줍니다. 그 다음 뭐 한다고? 공식에 대입합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는 그냥 가볍게만 할게요. 표준편차라는 용어도 나와요. 여기서도 거기 다 허술이 돼 있으니까 저는 여기서는 그냥 설명할게요. 알겠지? 자, 표준편차는 그냥 루트 분산이에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다 얘는? 루트 vx라고요. 됐니? 근데 여기서 봐봐. 평균은 아까 1로 표기했고 분산은 v로 표기했잖아. 그 표준편차도 기호로 표기를 할 거예요. 알겠지? 근데 얘들아 요게 뭐라고? 대문자 시그마지. 소문자 시그마가 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거기 적혀있을 거예요. 표준편차 옆에 보면. 됐니? 이게 알파벳 S에 대한 되거든요. 소문자 시그마 이렇게 표기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래 적으면 단점이
내 거 숫자 6이랑 얘랑 구분이 안 되거든. 그래서 내가 약간 조금 좀 이상하게 뭐 이렇게 적을 거야. 이상하게. 그 저래저래 다 시그마인 거 알겠지? 그래서 뭐냐면 얘를 시그마 x 라고 표기를 합니다. 알겠지? 왜 시그마라고 쓰냐면 표준 편차가 영어로 스탠다드 편차 기억이 안 나는 거가 이제 스탠다드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 s를 가지고 온 거예요. 알겠지? 됐습니까? 그다음에 질문 한 개만 더 해볼게. 표준 편차는 양수다. OX X다. 알겠지? 분산의 양의 제곱근을 만들더라. 양의 제곱근이라는 말이 양수를 말하는 게 아니다. 알겠지? 양의 제곱근이 무슨 말이냐면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라는 말이야. 선생님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면 양수 아닌가요? 0이 있잖아요. 루트 0은 0이잖아. 그래서 양의 제곱근이 양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지?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뭐냐면 EV 시그마를 주구장창 계산을 할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뭐? 이표 계산하기. 그럼 이표 계산은 또 뭐 해야 돼? x값 구해주고 확률값 구해주고 다 해주기. 이제 그러면 그래서 풀이가 그냥 길어진 것 뿐이면 되겠지.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게 성질 있거든요. 성질도 우리가 해야 되는 공식이니까 성질까지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확률 변수 x가 있으면 a, b하고 더하기 b 그냥 이상한 거. 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제 붙여니까 표편이라 적을게. 표편. 그러니까 뭐냐면 이가 평균이죠. 그러니까 얘의 평균이 뭐로 계산될까? 그 다음에 얘는 분산이죠. 얘의 분산은 뭐로 계산될까? 그 다음에 얘의 표준 편차는 뭐로 계산될까라는 거야. 일단 공식 먼저 적어줄게겠지. 공식은 평균일 때는 상수는 앞으로 나가고 뒤에 있는 개수는 또 빼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a 나가고 ex 되고 b 밖으로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편하게 성립하면 되겠지. 그 다음 분산은 b의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계산 결과 뭐가 나오냐면 a제곱에 vx가 나와요. 표준 편차는 쉬워요. 여기다가 뭐 하면 돼? 루트 씌우면 돼요. 여기다 루트 씌우면 뭐 되지? 절대값 A에 들었죠? 그래서 얘는 절대값 A에 시그마 X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얘를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AX 더하기 B는 아까 평균의 정의가 뭐라고 얘들아? 시그마 XI PI였다고. 근데 현재 지금 생긴 꼴이 AX 더하기 B니까 여기를 뭐다? AXI 더하기 B라고 표기를 한다고요. 그다음 여기다가 곱하기 PI. 그래서 분배해주면 얘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AXI PI가 됐고 그 다음에 B에다가 PI가 됐고 근데 뭐라고? 시그마는 분배할 수 있다고 분배. 그 다음에 상수는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고요.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A에다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PI가 하나 됐고 분리했고 B도 상수기 때문에 시그마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B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PI가 나오게 돼요. 됐나요? 근데 뭐라고 이게 확률 총합이라고. 확률 총합은 1이기 때문에 이 값은 1 나온다고. 그 다음에 시그마 XI PI가 뭐였지? EX였잖아. 그래서 뭐다? A의 EX. 괜히 곱하기 기호 헷갈리나? AEX를 적어줄까? 그 다음에 더하기 B가 되겠지. B 곱하기 1은 B니까. 그래서 증명은 금방 됩니다. 됐지? 됐습니까? 됐나요? 그럼 얘들아 이 성질이 좀 세단다. 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봐봐. 참고할게. 참고용으로 이렇게 적어야겠죠? 자 아까 얘들아 분산이 뭐였냐면 정의가 재편 편제 말고 정의가 뭐였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거든요. 맞죠? 이게 아까 뭐라고? 분산의 정의. 근데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전개를 하면 x제곱 빼기 2mx 더하기 m제곱 나온단 말이야. 맞니? 근데 뭐라고? 이 기호가 뭐라고? 앞으로 빠져나가고 뒤로 빼낼 수 있다며. 그럼 얘네들도 지금 뭐다? 1을 다 분배할 수 있다고.
그럼 얘가 지금 뭐가 되냐면 EX의 제곱에다가 M은 상수니까 상수는 아까 뭐 한다고? 앞으로 빠져나갈 수 있대.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M에다가 EX가 되고 얘는 그냥 B 같은 거잖아. B 그냥 X 없잖아. 그래서 밖으로 빠져나가서 M제곱이 된다고요. 됐니? 근데 아까 뭐라고? EX랑 M이랑 같은 말을 했다요. EX도 평균, M도 평균이야. 그럼 요 EX가 뭐라고? M이라고. 그럼 얘가 지금 뭐가 되냐면 E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M 제곱 더하기 M 제곱 맞니? 그럼 얘가 지금 뭐가 돼요? EX 제곱에다가 빼기 M 제곱 되는 거 맞아요? 근데 M이 EX라고 했잖아. 그럼 얘가 지금 뭐가 돼? EX 제곱에다가 EX 전체의 제곱이 된다고. 그러니까 뭐야? 제평평제의 또 다른 증명법이다 이겠지. 그래서 요거 성질만 알고 있으면 아까보다 증명이 훨씬 더 간결해져요. 근데 둘 다 알고 있어야 돼. 학교쌤이 뭐 나올지 몰라. 자, 그 다음 얘 볼게요. VX가 뭐라고? 계산을? 편차제곱이 평균이긴 하지만 제평평제로 계산을 냈잖아. 얘도 제평평제로 계산해보자고. 그러면 뭐라고요? 제곱의 평균 맞습니까? 그 다음 빼기 평균의 제곱 이래 된다고. 됐니? 그러면 여기 이 안에 거를 원전제곱식을 전개해주면 a제곱 x제곱 2abx b제곱 이렇게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괄호 안을 아까 요 성질 요거로 바꿔치기 해주면 aex 더하기 b의 전체 제곱 된다고. 그 다음 이의 성질이 뭐라고? 분배 상수는 앞으로 상수는 앞으로. 그럼 얘가 지금 뭐가 된다고? a제곱에 ex의 제곱, 그 다음에 2ab 상수니까 앞으로 나가고 ex b제곱은 x 없으니까 이렇게 앞에 거 됐죠? 그 다음 뒤에 거도 완전제곱식 전개하면 a제곱에 ex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2ab ex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됩니다. 됐니? 여기 지금 잘 보면 여기 봐봐 얘들아, 2ab ex 있거든? 여기도 2ab ex인데 빼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알겠지? 됐나요?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또 뭐냐면 여기 b제곱 있는데 여기도 b제곱 있어요. 근데 빼기 때문에 사라지게 돼요. 남는 거는 얘네 두 개만 남아요. 근데 얘네 두 개도 지금 a제곱으로 묶어지거든요. 그래서 a제곱으로 묶어지면 ex의 제곱에서 뭐야? ex 전체의 제곱이 됩니다. 됐니? 요게 뭐지? 제평평제잖아. vx라고 vx. 그래서 얘가 뭐가 나온다고? a제곱에 vx. 그래서 요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의 성질밖에 안 쓴다는 거겠지. 쌤 근데 왜 b가 영향을 안 줘요? 라고 하면 얘들아 분산이 뭐지? 삼포도라고 했잖아. 삼포도가 뭐라고? 자료가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근데 더하기 b라고 하는 거는 평행이동이라고 얘들아. y축 평행이동. 그럼 봐봐. 흩어진 정도가 이렇게 이런 모양이 있어. 이런 모양이. 얘를 옮겨봤자 흩어진 정도가 바뀌는 게 아니야. 이게 폭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그냥 위치만 이동되는 거지. 그래서 b는 전혀 영향을 안 준다는 거야. 근데 a는 뭐야? a가 2거나 3이면 확대되는 거니까 이 퍼진 게 모양이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a는 영향을 주는 거라고. 이런 사고도 조금 하고 있으면 좀 좋아야겠지. b는 영향을 안 주고 a만 영향을 준다는 거. 자, 세 번째 거는 그냥 증명 간단하잖아. 뭐야? 시그마 ax 더하기 b는 표준 편자는 뭐라고? 루트 분산이라고. 근데 루트 ax 더하기 b가 a제곱에 vx였으니까 뭐다? 절대값 a에 루트 vx는 시그마 x다. 그래서 얘는 증명이 이게 끝이에요. 그냥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식 증명 다 했으니까 요 공식 가지고 또 계속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알겠지? 천천히 하나씩 하자. 자, 평균은 뭐라고? 이거 곱하고 더하기 하는 거라고. 그러면 1 곱하기 6분의 1 2 곱하기 2분의 1 3 곱하기 3분의 1 요래 돼서 평균은 6분의 13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분산은
제평 평지로 계산되기 때문에 제곱의 평균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 요거를 반드시 적어줘야 돼요. 얘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이거 제곱하고 곱하고 제곱하고 곱하고 제곱하고 곱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이제 제곱하고 곱하면 6분의 1, 제곱하면 4, 4 곱하기 2분의 1은 2, 제곱하면 9, 9 곱하기 3분의 1은 3. 그래서 얘는 지금 뭐죠? 6분의 31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분사는 뭐라고? 제평평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치? 그러면 36분의 1로 충분해 되겠죠? 자, 얘 36분의 6 곱하면 186이고요. 뒤에 거는 36분의 169가 됩니다. 맞아? 그래서 계산해주면 36분의 몇일까요? 17인가요? 이렇게 나온 거 맞습니까? 그 다음 편집면사는 뭐 하면 된다고? 그냥 분사에다가 루트 씌우면 돼요. 그럼 답은 6분의 루트 17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조금 더 연습해 볼게요. 이번에는 거꾸로예요. 평균값이 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 1번 문제가 A, B 구해달라 돼 있고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분산 구해달라 돼 있습니다. 그럼 봐봐 얘들아. 우리는 항상 처음에 받을 거는 확률 총합은 1부터 써야 됩니다. 그치?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뭐 한다고? 확률 총합은 1을 이용해야 된다고. 그래서 뭐다? A랑 B랑 3분의 1을 더했더니 확률 총합 1을 만족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A 더하기 B가 3분의 2가 나옵니다.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이 두 개 필요하잖아. 맞아? 두 번째 식이 뭐라고? 평균값이 1이라고 주어져 있다고. 그래서 EX가 1인 거를 이용할 겁니다. 그치? 평균 뭐라고? 이거 곱하기 이거 마이너스 A,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B, 이거 곱하기 이거 3분의 4. 그 값이 1이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3분의 1 나옵니다. 그러면 문자 두 개씩 두 개 연립할 수 있겠죠, 맞죠? 두 개 더하면 2B가 되고 두 개 더하면 3분의 1 됩니다. 그러면 2B가 3분의 1이니까 B는 6분의 1 나오겠죠. 그래서 B가 6분의 1이다. B가 6분의 1이면 뭐야? 얘가 6분의 4니까 6분의 3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A는 2분의 1 나오게 됩니다. 그치? 그래서 1번은 끝났고 그 다음 뭐라고? VX 구하려면 제평 얘를 구해야 된다. 얘를 뭐라고? 제곱하고 곱하고 1 곱하기 A. 근데 A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 적을게. 제곱하고 곱한다고. 그러면 B는 6분의 1이래요. 제곱하면 16 곱하면 3분의 16. 숫자가 더럽네요. 그래서 얘는 6분의 1로 통분해주면 몇죠? 3이고 1이고 32가 돼가지고 6분의 4니까 36 나오네요? 깔끔하게 나오네. 얘가 일단 6 나온다고요. 됐습니까? 따라서 VX는 제곱의 평균에서 뭐? 평균의 제곱을 뺀다고. 평균이 1이니까 1의 제곱을 빼주면 됩니다. 그치? 그럼 얘는 뭐죠? 5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됐니? 근데 여기서 너네가 실수하면 안 된다. 다 해놓고 또 멍청하게 다시 평균이 이걸로 계산하면 안 된다. 여기 주어져 있는데 주어진 거 써야 돼. 알겠죠? 자, 그다음 옆에 이제 얘 제로 넘어가 볼게요.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진대. 이때 앞면이 나오면 4점.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면 2점을 준대. 그때 확률 변수 x를 점수라고 하지. 이때 ex와 시그마 x를 구해달라. 여기서 조금 이제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해야 돼요. 선생님 그 점수 어떻게 구해요?
그건 일단 나중 일이야, 알겠지 얘들아? 당연히 뭐야? 동면 던지면 횟수가 중요하겠지. 그래서 앞면이든 뒷면이든 상관없거든요. 너희 마음대로 아무거나 하나를 기준 잡으면 돼. 그러면 일단 앞면 기준 잡을게, 알겠지? 뒷면으로 해서 상관없어요. 다 똑같이 나와요, 알겠지? 그래서 뭐냐면 새로운 확률 변수 y를 도입할 겁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앞면 나온 횟수라고 할 거야. 됐니? 그럼 여기서 따라서 뒷면 나온 횟수는 전체 3번 던지잖아. 앞면이 y번 나오면 3-y번이 되겠지. 그래서 뒷면 나오는 횟수는 3-y번이 돼야겠지. 됐습니까? 그럼 얘들아 한번 계산해보자. x라고 하는 점수는 이 점수는 뭐라고? 앞면이 나오면 한 번 나올 때마다 4점 받는데 근데 y번이 나온대. 그럼 점수가 4y가 되겠지. 맞아? 그래서 4y가 되고 뒷면 나오면 한 번당 2점씩 주겠대. 근데 뒷면이 3-y번이 나온대. 그럼 얘는 2 곱하기 3-y번이 되겠죠. 맞죠? 그럼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2y랑 더하기 4y니까 2y가 나오고 더하기 6이 나오게 됩니다. 그 요까지가 해내야 돼요. 너네가 알겠지? 됐나요? 나머지는 쉬워요. 왜 쉽냐면 자, 구하고자 하는 첫 번째가 ex거든요. 근데 x가 뭐라고? 2y 더하기 6이래. 얘가 뭐라고? 2y 더하기 6. 그러면 얘는 ex의 성질에서 2 앞으로 빠져나가고 6도 뒤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됐니? 그럼 내가 구해낸 거는 이 y만 구해주면 돼요. 아직 확률 분포표는 안 그렸지만 이것만 계산하면 된다고. 됐나요? 그럼 혹시 저기 앞에 좀 지어야 될까요? 봐봐 얘들아. 이 y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뭐 있지? y가 뭐라고? 앞면 나온 횟수라고 3번 던졌는데 당연히 0번일 수도 있고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고 3번일 수 있다고. 그래서 y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 1, 2, 3이 됩니다. 맞아? 그럼 그때에 따른 p를 계산을 하죠. p 뭐예요? 3번 던지는데 앞면이 0번이라고. 독립시행 확률입니다. 3번 중에 0번이 앞면이래. 동일한 케이스는 그냥 바로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 했다. 뒤에는 얘는 뭐야? 3번 중에 앞면이 1번이래. 얘는 3번 중에 앞면이 2번이고 마지막 거는 3번 모두 다 앞면이 나와야 된대.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2y가 계산되겠지. 이 계산 먼저 해줄까? 이거 8분의 1이고요. 얘 8분의 3이고요. 얘도 8분의 3이고 얘도 8분의 1입니다. 알겠지? 그러면 2y라고 하는 게 평균 어떻게 한다고? 곱하고 더하기 한다고. 0이랑 8분의 곱하면 0이고 1이랑 8분의 3 곱하면 8분의 3이고 2랑 8분의 3 곱하면 8분의 6이 약분 안 할게요. 그 다음에 3이랑 8분의 곱하면 8분의 3입니다. 그럼 얘가 8분의 6 더하기 6이니까 12. 여기서 마지막에 약분할게요. 4로 약분해주면 2분의 3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됐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이 x라고 하는 놈은 뭐라고 얘들아? 2배의 2y 더하기 6이라고. 됐니? 그래서 이 숫자의 2배 더하기 6이라고. 그래서 뭐다? 9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변차는 당연히 분산을 구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분산 먼저 구할게겠지? 자, vx는 x가 뭐라고 얘들아? x가 2y 더하기 6이래. 얘가 2y 더하기 6이래. 근데 아까 분산은 뭐였지 이게? 이거 제곱에 v의 y였다고. 맞아? 그래서 뭐다? 2의 제곱에 vy가 된다고. 미서 혹시 이렇게 계산되고 있니? 아니죠? 여기까지 됐죠? 공식 쓴 거야 공식? 알죠? a 제곱에 vx. 그러면 vy를 이렇게 또 계산을 해줘야 돼요. 문제가 좀 풀이가 길구나. 이것도 지울게겠지? 자, vy 계산하면 당연히 뭐예요? 이 y 제곱을 계산해줘야 돼요. 제평평제 써야 되니까. 그래서 뭐다? 얘를 계산을 해보자고. 어떻게 한다고? 얘 제곱 곱하기 이거 0. 이거 제곱 곱하기 이거 8분의 3. 제곱 곱하기 이거 2분 뭐죠? 8분의 1 하자 했지? 4 곱하기 3게 12. 9 곱하기 1.
그럼 얘는 8분의 15 더하기 9니까 24. 약분돼서 3 나옵니다. 따라서 뭐다 지금 VY가 재평평대 때문에 3에다가 EY가 뭐였지? 2분의 3이죠? 그래서 2분의 3의 제곱을 빼줍니다. 재평평대 쓴 거야. 그러면 3 빼기 4분의 9니까 얘가 4분의 12에서 4분의 9 빼기가 4분의 3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따라서 VX는 뭐라고? 4 곱하기 VY라고. 그래서 4 곱하기 4분의 3이라서 3 나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그마 X는 뭐 하면 돼? 루트 씌우면 된대. 그래서 뭐다? 루트 3 나오게 되면 되겠지. 됐습니까? 이게 싫으면 X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도 괜찮단다. 그러니까 참고할게. 참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까지는 해야 된다. 이까지는 해야 돼. 그럼 봐봐라. 얘들아, 확률 변수 X는 뭘 가지냐면 봐봐. 어디 갔니? 2y 더하기 6이잖아. y가 가질 수 있는 게 0, 1, 2, 3이었잖아. 그럼 여기다가 0 넣으면 6 나오고 1 넣으면 또 뭐 나오고 하겠지, 맞아? 그래서 뭐다? 0 넣으면 6 나오고 1 넣으면 8 나오고 그 다음에 2 넣으면 10 나오고 그 다음 마지막에 3 넣으면 12가 나온다고. 됐니? 어차피 확률은 이 숫자가 이 숫자에서 시작된 거잖아, 맞아? y 0 넣었을 때 나온 거니까. 그래서 확률은 똑같이 8분의 1이 나옵니다, 이제.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뭐다? EX 계산해주고 EX 제곱 계산해주고 그 다음 뭐다? VX 계산해주고 해도 상관은 없으면 되겠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얘는 8분의 6 24 30 12 그러면 30 60 72 그러면 8분의 72가 나와요. 그럼 얘를 9라고 부른가요? 됐네? 그 다음에 요게 좀 숫자 더럽죠? 어떻게 하는데? 제곱하고 곱하고 그러면 36 8분의 적어놓을게 36 64 곱하기 3 192 100 곱하기 3 300 144 더하기 1 140 곱하기 1 됐죠?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하면 180 맞죠? 180이랑 얘 더하면 372 그 다음 300 더하면 672 이래 나온다고. 그러면 얘는 뭐냐면 88에 64 84 32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요. 그러면 재평평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뺍니다. 뭐 나와요? 3 똑같이 나온다고. 그래서 시그마 X는 루트 3이다. 지금 이거는 암산한 애가 많이 했기 때문에 좀 풀이가 짧아 보이는데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기도 하다. 본인 선택이니까 본인 알아서 하시고 필기는 둘 다 해주세요. 웬만하면 그렇지. 지워도 될까요? 그럼 통째로 찍고 바로 밑에 있는 예제로 넘어가 볼게. 그래서 x가 1, 2, 3이고 그 다음 확률이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이다. 그래서 1번이 2, 3x 빼기 1 그 다음에 2번이 v 2x 더하기 3 그 다음에 3번이 시그마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먼저 계산하기 전에 공식부터 먼저 쓰자 알겠지? 그래서 뭐라고? 얘는 3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2x 적어주고 빼기 1 그래서 내가 이것만 열심히 계산해주면 돼요. 얘는 3 영향 안 준다 했고 이거 제곱의 vx 그래서 4vx 얘는 뭐라고? 요 숫자의 절대값에다가 시그마 x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만 열심히 이제 뭐다? 계산해주면 된다고 공식 지금 쓴 거고. 그래서 이제 하나씩 봅시다. EX부터 볼까요? 자, EX 어떻게 한다고? 곱하고 더하기 한다고. 그래서 4분의 1, 4분의 3
요거 두 개 더하면 1이니까 1 더하기 1이어서 2가 나오면 되겠지. 그럼 얘는 3 곱하기 2 빼기 1면 5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 다음 vx 계산하려면 뭐다? 제곱의 평균 계산해줘야 되겠지. 얘를 제곱하고 곱하면 4분의 1 제곱하면 4 곱하면 2 제곱하면 9 4분의 9가 나옵니다. 그러면 4분의 10이라서 2분의 5가 나와요. 2분의 5랑 2분의 4를 더하니까 2분의 9가 나옵니다. 그래서 vx라고 하는 게 제평평제라고요. 그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대. 그럼 이게 4거든? 4는 2분의 8이니까 빼면 2분의 1 나옵니다. 그치? 그래서 2분의 1을 여기다 넣어주면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가 나오게 돼요. 알겠지? 자, 분산이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시그마 x는 루트 분산이니까 루트 2분의 1 나오면 되겠지? 그래서 얘를 여기다 넣어주면 2 곱하기 루트 2분의 1은 루트 2가 됩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그다음 맨 밑에 이상한 예제 있죠? 요게 기출이거든, 학교 기출. 그러니까 수능에는 절대 이게 안 나올 건데 내신이라서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 난 요약해서 적을게. 거기 너네 풀네임은 다 적혀져 있으니까. 봅시다. 확률 변수가 뭐라고? 표본 공간에서 어떤 실수값에 대응되는 함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표본 공간이 뭐다? 그 HHHTT 동전 두 번 던졌을 때 나오는 모든 경우에서 전체 집합. 그 다음 X는 뭐 예를 들어서 앞면 나온 개수라고 한다면 0, 1, 2. 그래서 그 표본 공간에서 0, 1, 2로 대응되는 함수가 뭐다? 확률 변수예요. 알겠지? 그래서 확률 변수는 함수가 맞습니다. 알겠지? 그 다음 확률 분포는 뭐라고? 그 X값에서 확률값으로 대응되는 함수라고 했다고. 그래서 뭐다? 얘도 함수가 맞습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가 가진 값이 유한일 때만 그 X 이상의 변수 틀리죠. 뭐라고? 유한 또는 가부번. 이걸 합쳐서 뭐라 부른다고? 가산. 가산을 우리말로 풀이하면 뭐라고? 셀 수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부번이 빠졌기 때문에 틀립니다. 알겠지? 이렇게 나온다고 학교 내신 치사하게. 그 다음에 이건 아까 미리 한번 했죠. 표준 편차는 양수다. 틀렸죠. 뭐야? 표준 편차는 0 이상이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알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이에요. 자, 114번 문제 볼게요. 뭐라 되어 있냐면 7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대. 근데 이 7개의 공에는 숫자가 뭐다? 1이 적혀있거나 2가 적혀있거나 3이 적혀있는데 1 적힌 게 몇 개인지 모르는 거야. 이제 2 적힌 것도 몇 개인지 모르고 3 적힌 게 몇 개인지 모르는데 일단 다 합쳤더니 7개가 있대. 됐니? 그래서 이 문제 좀 어렵다는 거겠지. 그래서 이제 뭐라 하냐면 이 상자에서 임의로 2개를 꺼낸대. 이때 두 수의 곱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지. 했더니 px는 4. 이 x가 4가 되면 확률이 21분의 1이 나왔대. 그 다음에 뭐라 되냐면 px는 2의 2배가
px는 6의 3배가 나왔대요. 이때 px가 3 이하 1 확률을 구해달래. 요거는 조금 어려워요. 일단 첫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 문구가 나왔을 때 내가 해야 되는 지시거든요. 꼭 기억해야 된다 알겠지? 이거 고1 3월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오거든 아이디어가. 중학교 건데 내 애들이 잘 못해. 그 다음에 그러면 쌤 그 고1 3모 이후로 안 나오나요? 수원 시그마에서 또 나와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번역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다? 7개의 공이 있는데 몇 개인지 모르겠대. 그래서 뭐다? 개수를 문자로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번 적혀있는 공이 A개 있다고 하더라고. 이게 공이야 공. 그 다음에 2번 적혀있는 공이 B개 있다고 하더라고. 그 다음 3번 적혀있는 공이 C개 있다고 하더라고. 이거 세팅하는 것만 하면 다 끝나거든요. 이걸 못해서 맨날 틀린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공이 7개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7이다까지만 적어주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요 사고가 되게 중요한 사고다. 알겠지? 그래도 모의고사에 한 수십 번 나왔던 사고니까. 그래서 일단 이까지만 냅두세요. 알겠지? 자, 그 다음 여기 봐봐. 여기서 조금 힌트를 많이 줘놨어. X가 사실 4도 나오고 2도 나오고 6도 가능하고 다 돼 있다고 하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X가 4인 것부터 생각을 해볼 거야. 얘들아 공 숫자가 1, 2, 3밖에 없거든? 근데 두 개를 곱했을 때 4가 만들어진 거는 2 곱하기 2밖에 없단다. 맞지? 그래서 이 4가 되는 거는 뭐밖에 없다고 얘들아? 2 곱하기 2밖에 없다고. 됐니? 그러면 봐봐. px는 4는 뭐라고 얘들아? 7개의 공 중에서 2개를 꺼낸대. 그럼 분모는 7c2가 된다고. 그래서 7개의 공 중에 2개를 꺼낸대. 그런데 4가 되는 거는 2 곱하기 2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뭐다? 숫자 2가 적힌 공 2개를 꺼낸다고. 근데 숫자 2가 적힌 공이 몇 개래? B개 있다며. 그래서 이 B개 중에서 2개를 꺼낸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 값이 지금 몇이라고? 21분의 1이라고 돼 있다고요. 됐니? 얘들아 7C2가 21이에요. 하필. 그러면 얘가 뭐냐면 21분의 BC2가 21분의 1이래. 그럼 얘들아 BC가 몇 되는 거야? 1 되는 거잖아. 이거 1 되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 뭐밖에 없어? 2C2밖에 없잖아. 맞아? 그래서 뭐다? B값이 2였다가 됐다고. 됐나요? 이까지 이래니? 그래서 요 짓을 반복해서 계속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B가 2인 건 알아냈어요. 이제 요게 2야 2. 두 개. 이제 남은 5개가 얘랑 얘랑 이제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 놓을까요? A 더하기 C가 5까지 이제 나왔으면 돼. 이거 섞여서.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여기로 넘어가 볼게. 자, PX는 2를 관찰해 볼게요. 얘들아, 자연수 1, 2, 3 중에서 자연수 2개 곱해서 2 만들어지는 거는 1 곱하기 2랑 2 곱하기 1. 여튼 1이랑 2를 곱하는 것밖에 없다고. 됐니? 그러면 PX는 2라고 하는 거는 뭐다? 공이 7개가 있는데 2개를 꺼낸다고. 근데 A개의 1 중에서 1개를 꺼낸다고. 그래서 AC1 되고 1번 적혀있는 공 고르기야. 그 다음에 뭐야? 2번 적힌 공은 2개 있거든? 그 2개 중에서 1개를 꺼낸다고. 그래서 여기가 EC1 된다고. 그러니까 A개의 1번 공 중에서 1개 꺼내고 2개의 2가 적힌 공 중에서 1개 꺼내면 되잖아. 그러면 2 곱하기 1이 만들어지니까 2가 만들어진다고. 됐나요? 그럼 얘를 조금 계산 좀 해놓자. 해놓으면 21분의 AC1은 A다 이다 맞지? NC1은 N이잖아. 맞아? A고 요거 2니까 2A가 나온다고. 요게 PX는 2예요. 자, 같은 방법으로 PX는 6도 한번 해볼게. 1, 2, 3 중에서 2개를 골라내서 곱한 결 6을 만들어낼 거라고. 뭐밖에 없어요? 2 곱하기 3꼴밖에 없습니다. 뭐 이거 같은 꼴이니까. 됐니? 그러면 뭐라고? PX는 6이 7개의 공 중에서 2개를 꺼낸다고. 근데 뭐다? 2가 적힌 공이 2개인데 그 중에 1개를 꺼내겠대. 21.
3이 적힌 공은 C계래 C. 그래서 얘는 CC 1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얘는 뭐라고? 21분의 C1은 2고 CC1은 C니까 2C가 나오게 됐다고요. 그래서 이제 저 관계식에 넣자고. 자, 관계식이 뭐래? 2 곱하기 px는 2 2 곱하기 21분의 2a 3 곱하기 px는 6 21분의 2c. 그러면 뭐야? 21 약분되고 2도 약분된다고. 그러면 a는 정리할까요? a는 양변이 2를 나눠주면 2분의 3c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관계식이 다 나왔어요. 뭐야? a 더하기 c가 5였고 a가 2분의 3c래. 문자 두 개씩 두 개니까 연립하면 되잖아. 넣어버리면 2분의 5c가 5가 나옵니다. 그러면 c는 2가 나오겠죠. c가 2면 a 값은 3이 나옵니다. 그렇지? 연립해주면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적어놓을까요? a가 3이고 c가 2였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구하고자 하는 게 얘들아 뭐래? px가 3이하래. 그러면 뭐라고 얘들아? 3이하라는 말은 x가 1, x가 2, x가 3 이거라고 했다고. 맞아요? 얘들아 봐봐. px는 1이라고 하는 거는 1 곱하기 1밖에 없어요. 맞죠? 1 곱하기 1인가 1이 몇 개 있었니? 3개 있었잖아. 그래서 뭐다? 7c2분의 21분의 a가 몇 개 있다고? 3개. 그 3개 중에서 2개 꺼낸다고. 3개의 1 중에서 2개 꺼내기. 그 다음에 px는 2는 아까 구해놨다 아이가? px는 2는 여기 있잖아. 맞죠? x 아까 a 값이 3이었으니까 21분의 6 되겠죠. 됐나요? px는 3은 뭐밖에 없어요? 1 곱하기 3밖에 없습니다. 맞아? 그래서 얘는 21분의 뭐야? 1은 3개 있으니까 3개 중에서 1개 꺼내고 3은 2개 있잖아. 그 2개 중에서 1개 꺼내면 됩니다. 알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최종적인 답은 여기다 적게 답은 뭐니? 21분의 얘는 3, 얘는 6이니까 더하면 9 얘도 3 곱하기 게 6 그래서 21분의 15가 답이 나와서 약분해서 7분의 5가 답이 나오면 되겠지. 이 문제가 오늘 푸는 문제 가장 그냥 풀이 길어요. 뒤에 건데 이 정도 풀이 길이는 안 나와요. 자,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확률 분포표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 0, 1 여기가 a 2분의 1a 2분의 3a 여기 합계가 1. 그래서 평균을 구해달래요. 자, 일단 평균 구하기 전에 당연히 우리는 a 값부터 구해야 돼요. 맞아? 그래서 a 값을 뭐로 구한다고? 확률 총합은 1로 구할 거라고요. 확률 총합은 1. 얘는 뭐야? a 더하기 2분의 1a 더하기 2분의 3a가 뭐다? 1 나와야 된다고. 2분의 4a가 2a 더하기 3a. 그 3a가 1 나와요. 그래서 일단 a 값은 3분의 1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그 다음 평균 아까 어떻게 구한대? 곱하고 더 이름 된 다음에 맞아? 그러면 마이너스 1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게 되고 0 곱하기 이거는 0이죠. 1 곱하기 2분의 3a는 2분의 3a인데 a가 3분의 1이니까 2분의 1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몇이다? 6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면 되겠지. 그 다음 11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라냐면 확률 분포표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 a, b. 그 다음 여기가 3분의 1, a,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x가 18분의 15래요. 그래서 이때 a 곱하기 b를 구해달라. 그래서 기계적으로 뭐다? 일단 확률 총합은 1부터 써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냥 하자요. 이거 더하기 이거가 1 나와야 되니까 a 더하기 b가 3분의 2 나야 되겠지. 그냥 바로 넣을게. 그래서 a 더하기 b가 3분의 2가 나오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평균 공식 쓰자고요. 평균 0 곱하기 3분의 1은 0 a 곱하기 이거는 a 제곱
b 곱하기 b는 b제곱. 그래서 이게 뭐다? 18분의 5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연립하는 문제인데 여기 잘 봐. a 더하기 b가 있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있으니까 뭐야? 곱셈공식 변형이지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곱셈공식 변형 써주면 얘는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a 더하기 b의 제곱은 9분의 4고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18분의 5고요. 여기다가 2ab를 하겠대요. 자, 얘가 2를 곱해주면 18분의 8이거든요. 넘기면 18분의 3 돼서 6분의 1 나와요. 그러면 a 곱하기 b는 12분의 1 나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11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확률 분포표가 주어져 있고요. 얘도 0, 1, a. 그 다음에 10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5분의 2. 1. 이래 됐고, 뭐라 되냐면 시그마 x가 ex랑 똑같은 숫자가 나왔대. 그래서 이때 ex의 제곱에서 ex를 더하게 되네. 아까 처음 풀었던 것보다는 계산량이 좀 작긴 한데 그래도 얘도 계산량이 조금 많아요. 자, 일단 확률 초밥은 못 써요. 이미 숫자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냥 기계적으로 뭐다? ex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시그마 x 하려면 vx 구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vx 구하려면 ex 제곱도 구해줘야 되는데, 맞아? 이 순서대로 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평균부터 구할게요. 곱하면 0, 곱하면 2분의 1, 곱하면 5분의 2a. 그래서 평균이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그 다음 제곱의 평균. 제곱하고 곱하면 0, 제곱하고 곱하면 2분의 1, 제곱하면 a제곱이니까 5분의 2 a제곱이에요. 그 다음 분사는 제평평제. 그래서 뭐다? 이 제곱의 평균에서 뭐다? 평균의 제곱을 뺍니다. 그래서 얘를 식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지? 그러면 얘가 25분의 4거든요? 근데 얘가 25분의 10이거든요? 10에서 4 빼면 25분의 6입니다. 그래서 얘가 25분의 6a 제곱. 그 다음에 이거 2ab 해주면 5분의 2a. 근데 빼기가 있으니까 빼기 5분의 2a. 그 다음에 얘 2분의 1 빼기 4분의 1에서 4분의 1 나옵니다. 그럼 얘들 이렇게 하자. 마지막 줄은 조금 생략할 거거든.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이거 두 개 같다고 했잖아, 맞아? 근데 이거 하려면 다시 여기 루트 씌우면 좀 복잡할 거 아니야? 혹시 완전 제곱식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그냥 애초에 그냥 뭐다? 제곱을 해버리자. 그럼 루트 안 써도 되잖아. 그러면 뭐라고요? 시그마를 제곱하면 vx라고. vx. 얘가 뭐라고? vx라고요. vx가 이 이상한 식이라고. 지금 뭐 25분의 6의 a 제곱 빼기 5분의 2a 더하기 4분의 1. 요게 뭐랑 같다고? 평균의 제곱이랑 똑같대. 그러니까 뭐 2분의 1 더하기 5분의 2a의 전체 제곱이랑 같대. 그럼 얘 또 전개를 해주면 25분의 4a 제곱 5분의 2a 더하기 4분의 1 나오게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4분의 1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다 넘길게요. 왼쪽으로 넘기면 식이 뭐가 나오냐면 25분의 2a의 제곱, 그 다음에 넘기면 빼기 5분의 4a 0 나게 됩니다. 근데 아마 117번에 문제 조건이 있을 겁니다. 무슨 조건이 있냐면 a 값이 1보다 크다라고 조건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a가 0이 아니라고. 0 아니니까 양변 a 나눌 수 있지, 맞아? 나누면 25분의 2a 빼기 5분의 4가 0 나옵니다. 따라서 a는 5분의 4에다가 2분의 20으로 곱하면 되겠죠, 맞죠? 그럼 약분되면 a 값이 10 이렇게 나오게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해야 되구나.
자, 구하고자 하는 게 요거래, 요거. 자, EX 제곱이니까 A가 10이니까 10을 여기다 넣을게요. 그러면 100, 약분하면 20, 곱하면 40. 2분의 1 더하기 40이 EX의 제곱이야. 통분 안 할게, 일부러. 자, EX는 2분의 1 더하기 여기 10 넣어버리면 4. 그럼 2분의 1, 2분의 1 하면 1이잖아, 1. 1이랑 4 더하면 5, 5랑 40 더하니까 답은 45가 나오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단순 계산인데 조금 길어요. 근데 혹시나 여기서 이거 또 제곱하는, 아까 제곱 한 번 했는데 또 제곱하기 귀찮은 사람들은 여기서 식 정리를 왔다 갔다 해도 좀 괜찮은데, 그러면 한 2줄 정도 짜면 됩니다. 2줄. 근데 뭐 확 짧아지진 않는다, 그치? 또 표가 있어요. XP. 그래서 1, 2, 3. 그 다음에 A 더하기 B, B. 그 다음에 EX의 제곱이 A 더하기 5. 이때 B 빼기 A를 구해달라. 그래서 1단계 뭐야? 확률 종합은 A 써야 되겠지, 맞아? 뭐야? 2A 더하기 2B죠? 그래서 2의 A 더하기 B가 1입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가 2분의 1 나와요. 그 다음에 EX 제곱으로 가야 되잖아, 맞아? 제곱하고 곱하고 A, 제곱하고 곱하고 4A 더하기 4B, 제곱하고 곱하고 9B. 그 값이 A 더하기 5래. 그럼 얘는 여기가 5A인데 A 넘어가니까 4A 되고 13B죠. 그게 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 2개, 식 2개 연립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자, 여기다가 4를 곱할게요. 위에 거에 4를 곱하면 4A, 4B. 4 곱하면 2. 그래서 뺄게요. 빼면 9B는 3 나옵니다. 따라서 B값이 3분의 1 나와요. B값이 3분의 1이면 A값은 6분의 1 돼야지 더하면 2분의 1 나오면 되겠지? 그래서 A값은 6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면 되겠지?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게 B 빼기 A니까 3분의 1 빼기 6분의 1은 6분의 1인가요? 맞습니까? 얘도 표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 0, A. 그 다음에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얘는 확률이 다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확률 종합 1을 못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EX가 마이너스 1이래. 이때 VAX를 구해달라. 그럼 EX가 있으니까 EX 공식을 쓰자고. 뭐야? 이거 곱하기 이거 마이너스 2분의 3. 이거 곱하기 이거 0. 이거 곱하기 이거 4분의 1A.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러면 뭐야? 4분의 1A가 넘어가면 2분의 1 나옵니다. 그래서 양변에 4 곱해주면 A 값이 2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VAX는 VEX거든요. 얘는 공식이 뭐라고? 이거 제곱의 VX. 그러니까 4VX라고. 그럼 우리는 VX를 계산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VX 계산하려면 뭐 계산해야 된다고? EX의 제곱부터 다시 계산해야 돼요. 제곱하고 곱하고 2분의 9. 제곱하고 곱하고 0. A가 2였으니까 제곱하면 4. 4 곱하기 4분의 1은 1. 해서 얘가 2분의 11 나오게 돼요. 따라서 VX라고 하는 놈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평균 마이너스 1에 주어져 있었어요. 애초에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되지. 그러면 2분의 9가 나오게 돼요. 최종적인 답은 4 곱하기 2분의 9라서 18 나오게 되면 되겠지. 뭐가 되냐면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이 0, 1, 2, 3, 4래. 요래 돼 있고, 그 다음에 px는 k, 그러니까 x가 k가 되는 확률 얘랑 px는 k 플러스 2 되는 확률이 같대. 근데 어떤 k에 있을 때냐면 k가 0과 1과 2일 때만 이게 성립을 한대요. 그 다음에 ex의 제곱이
6분의 35일 때 뭐다? px는 제로를 계산을 해달래요. 이거 칠판 치우고 풀게. 이런 거 주어지면요 그냥 다 넣으셔야 돼요. 그치? 그냥 뭐 저때 된대 라고 넘어가면 안 된다. 그치? 그러니까 0 넣고 1 넣고 2 넣고 할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이 식을 번역을 하면 이랬다고 0 넣어버리면 px는 0이랑 px는 2랑 같아진다고 1 넣어버리면 px는 1이랑 그 다음 뭐야? px는 3이랑 같아진다고. 근데 얘들아 2를 넣어버리면 2를 넣으면 px는 2랑 px는 4랑 같아진단 말이야. 근데 이미 px는 2가 적혀져 있거든. 얘랑 뭐랑 같아진다고? px는 4랑. 그럼 위에다가 px는 4를 적을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확률값 모르잖아. 그래서 뭐냐? 이번에는 아까는 개수를 문자로 잡았잖아. 이번에는 확률값을 문자로 잡게. 그러니까 뭐냐? 이 확률값을 a라고 잡고 이 확률값을 b라고 잡을 거야. 그럼 얘들아 봐봐. 확률 변수 x를 가질 수 있는 값이 0, 1, 2, 3, 4가 있거든. 그러면 0, 1, 2, 3, 4가 전부 다 있다고. 그럼 뭐야? 확률 총합은 1을 쓸 수 있다고요. 그러면 A가 3개, B가 2개라고. 그래서 뭐다? 3A 더하기 2B가 1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 문자 2개씩 한 개 구했지? 남은 식을 저 이상한 걸로 구하면 된다고. 자, 봐봐 얘들아. 좀 적어줄게. 그러면 표를 그리면 여기가 지금 뭐죠? X, 여기가 P, X가 가지는 값이 0, 1, 2, 3, 4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확률이 뭐라고? 0일 때가 A, 1일 때가 B, 2일 때가 A, 3일 때가 B, 4일 때가 A 이렇게 됐다고.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제곱의 평균을 가자고요. 자, EX의 제곱은 뭐라고? 이거 제곱 곱하기 이거 0, 제곱 곱하기 이거 B, 제곱 곱하기 이거 4A, 9B, 16A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 값이 6분의 35래요. 그럼 얘는 20A가 되고 그 다음에 10B가 되고 걔가 6분의 35래요. 양변을 일단은 5만 나눌게요. 5 나누면 4A, 2B 그럼 6분의 7 이렇게 일단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 3A 더하기 2B가 1이라며 여기 밑에 적을게. 3A 더하기 2B가 1이래. 그럼 2개 빼주면 A가 되고 2개 빼주면 6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맞아? 그러면 A가 6분의 1이니까 여기다 할까? 2분의 1이거든. 6분의 1 넣으면 2분의 1 넘기면 2분의 1이야? 2 나눠주면 4분의 1 되겠지. 그래서 B는 4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구하고자는 게 뭐야? PX는 제로. PX는 제로가 뭐야? A. 그래서 답은 얘가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딱 여기까지만 좀 할게 진도를.